예, 오늘은 음력 초 3일, 3일 기도 회양과 더불어서, 제가 출가한, 그러니까, 세속에서 출가라고 하면은 시집 장가 가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가짜가 그 시집갈 가짜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친정을 나와서 이제 완전 이쪽으로 가는 거죠. 신랑 쪽으로 가는 것을 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왜 남자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출가라고 하면은 세속에서는 결혼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을 출가라 이렇게 해서 세속에서 출가할 때 그 가짜는 시집갈 가짜를 쓴다. 근데 스님들이 출가하는 것은 집 가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출가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출가를 바꿔서 가출이라 그러면은 그건 나쁜 말이 되는 거죠. 가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스님은 언제 가출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 잘못되는 거죠. 스님은 언제 출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걸 묻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그 스님의 나이를 묻는 거와 같거든요. 출가한 나이를 묻는 거와 같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그 실례라 그런 거 안 묻는 거예요. 아니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나이를 많다고 속이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또 많은 분들은 나이 적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묻는 게 아니에요. 예의 어긋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막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묻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스님들한테 그 묻는 것은 그것을 이제 승납이라 이라거든요. 세속의 나이는 세납 이렇게 얘기하고 스님들의 나이는 승납, 출가한 나이를 승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그 행자로 와서 전에처럼 행자 생활을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기간 동안 나물 만드는 것도 가리키고 밥하는 것도 가리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불도 배우고 또 삼위가 배우기 전에 스님이 계를 받기 전에는 초발심 자격문도 배우고 또 삼위유리 즉 삼위가 지켜야 될 행동거지죠.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그 도덕이지 도덕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행자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다 배우기 때문에 2년 3년씩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공양주 하고 채공해라. 공양주는 밥하는 거고 채공은 반찬 만드는 거거든요. 공양주 채공하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2년 3년씩 그렇게 하질 않아요. 2년 3년씩 하지를 않고 한 6개월 동안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스님들 교육 방식이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은 아무도 안 붙어 있게 되겠죠. 또 이제 나이 많아서 출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그 현각 스님, 현각 스님이 미국 하버드 나와가지고 이제 숭산 스님 앞으로 출가해서 화계사의 이제 국제선언 거기도 있고 지금 영국인가 프랑스에 가 있다 그러던가요? 그럴 거예요.
그 한국 불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그게 오늘날 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비판한 배경에 있어서는 화계사가 숭산스님 계실 동안에는 그 화계사가 국제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참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예? 뭐야,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방만 차지하지 이게 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런 비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응? 그 비판이 나왔는데 그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한 비판을 한 건데 각 신문에서 전부 다 그걸 다 아주 그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국 불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가, 백성호 기자는 자기 그 사촌 형이 스님이기도 해요. 그 한국 불교를 이렇게 가다가는 박제 불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박제 불교. 유럽에 천주교가 갖게 되는 거죠. 신부들 없어요. 성당은 그냥 관광지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도 박제 불교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한번 썼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스님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응?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판을 전부 기자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그 현각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다 써버린 거죠. 다 써버리고 나서 또 이제 조계종의 포교원장이라는 사람이 현각스님 말이 맞다 이렇게 해놓고 또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또 말 바꾸기 저기 넣는 거야. 말 바꾸기. 그러니 무슨 뭐 실개가 있겠어? 실개도 다 빠진 인간들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그 교육 제도, 행자 생활에 대한 제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계를 받도록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과거에 몇천 년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럼 외국 사람들의 행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 그 조계종 교육원에서 이제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것은 이제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삼위계를 그 행자 생활을 거쳐 삼위계를 받고 나면 이제 강원에 입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입방이라 그래. 들입자. 강원에 들어가는 것. 강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물론 이제 다 경전이 한문 경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같이 그 번역한 책들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번역한 책을 읽으면은 그걸 못하게 했어요. 한문 자체로 해라. 이제 삼위과가 있고, 삼위과는 치문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집반이 있어요. 이제 도서라든지 서녀, 절요, 서장, 여기에는 이제 큰 스님들의 어록도 있고, 선가의 어록도 있고, 한 그 어록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과나 사집과는 배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4년 동안 그렇게 하지요. 보통 이제 2년 이렇게 땡겨서 하기도 하는데 한 4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교과를 3년을 하는데 그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3년 걸려요. 근데 그 경전은 사교반에서는 배운다 하지 않고 본다 이렇게 해요. 본다. 본다. 왜냐면은 우리 교육 방식이 우리 일부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우리 그 사회 교육도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전을 본다. 그러니까 사집과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외워. 그럼 막 경전을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집은 완전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집은 그 뜻거리기 때문에 많이 외우면은 많이 읽고 외우면은 그 해석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이 읽어라 그래. 하루 종일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은 본다. 사집에서 배웠으면 경전은
일방적으로 강사 스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응? 연구. 쭉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논강을 해. 논강이란 뭐냐면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반에서. 응? 그 반에서 발표를 해.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맞다. 저 말은 저게 맞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너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막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교육도 학생들끼리 덴마크 같은 데서는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배울 것을 자기네들이 조사해 와가지고 거기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응? 서로 발표하고. 그렇게 이제 발표할 때에 한 사람만 해야 되잖아. 다 발표를 못 하니까. 한 사람만 할 때에 뭘 하냐면은 그 산통이라는 거 들어봤죠? 산통 다 깨진다고. 예? 산통. 저거 산통 닦겠다 이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산통. 그게 뭐냐면 대나무 통이거든. 대나무 한 마디를 잘라요. 이렇게 작은 것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 구멍을 내가지고, 학인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숫자대로 하기도 하고, 거기에 다른 것을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숫자를 넣어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막 흔들어서 그 하나를 빼내는 거예요. 어? 하나를 빼면은 그 번호가 자기 거야. 번호를 넣고. 그러면 걸린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연구해온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수가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강사 스님이 너 발표해라 이게 아니고 학인들 스스로가 모여서 그래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방식은 나는 그렇게 옛날처럼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번역한 거 갖다 봐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뜻이 안 돌아가. 에? 그건 주둥이만 나불나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맞아요.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거. 이게 제대로 하는 공부인데 오늘날 강원에서도 번역한 거 하고 대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번역하는 가르쳐. 그러니까 그게 뭐가 깊이가 있겠어요. 예?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 같은 어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전에 있어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탁탁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자만 딱 추려내서 딱 한마디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번역한 것만 보면은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구한 것을 쭉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해석해 나가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학인들 간에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을 그걸 논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강이라. 학인들끼리 논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산통 깨진다. 할 때 그 통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 예? 번호가 다 들통 나버리잖아. 어떤 번호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통을 잘 조심해야지. 안 깨지게. 그렇게 논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스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강사 스님 혹은 이제 강주 스님 혹은 강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강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강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강사는 그 다음 단계, 이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중강이라고 하는 분 또 있어. 중강. 중간에서 이제 사미들한테 혹은 행자들한테 공부를 가리키는 것을 중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강주 스님 앞에서 가가지고 뭘 하느냐? 거기서는 문강이라 그래요. 문강. 물을 문자. 묻는다 그 말이에요. 강주 스님한테. 강백한테 가서 묻는다. 응? 강주 스님한테 묻는다. 강사 스님한테 묻는다. 그런 거죠. 그럼 본인들이 연구해온 걸 가지고 막 강주 스님 앞에 가서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면 강주 스님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다. 하면 거기서 또 강주 스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학문 가지고 논쟁하면 싸우는 거지. 지금 어떤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스님들은. 근데 요즘 스님들은 전부 다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초할 때 내 얘기했듯이 나는 내 개인의 이득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이익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익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불교의 발전이 되게끔 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강사 앞에 가가지고 막 싸울 때 보면은요, 밖에 지나가다 들으면 아유 무서워,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응? 맞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왜 강사 스님 잘못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그럼 강사 스님 환장하지, 환장해. 아, 이 새끼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언제 배웠다고 그게 맞다고 너희들이 우기느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막 그 증거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싸울 때 보면은요, 강주 스님하고 싸울 때 보면은 엄청 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연구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밀리는데? 밀리는데 어떻게 싸워? 응? 강주 스님 한마디 하면 깨갱대야지, 깨갱대. 그게 요즘 공부하는 게 그 공부가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연구한 거 다 끝나고 문강까지 다 끝나면은 그 하루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당에 마지도 올리고 공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오후에 되면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거. 응?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대교과라 그래. 그러니까 삼익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대교과는 뭐냐면은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을 대교과예요. 그게 마지막 공부하는 거예요. 응? 그건 뭐 한 1년도 하고 2년도 해. 근데 80화엄경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현담만 보는 거예요. 현담만. 그 조그마한 거 4권 현담이. 현담만 자기네들이 공부해서 강주 스님 앞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강원에서 그 강원 졸업을 마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한 분들은 강사가 되고 강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화엄경만 대강백이 가르치는 거예요. 문강할 때 그 광백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하셔. 응? 이렇게 하는데, 삼익과나 사집과는 큰 방에 같이 살아. 대중방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법당에 부처님도 모셔놓고, 이제 스님들 공양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대중들 잠도 자고, 그 방 옆에 뒤에 지대방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큰 방에서 자고, 큰 방에서 공양도 하고, 큰 방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잠깐 쉴 때, 그러니까 낮잠은 못 자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를 얘기해요. 낮잠은 그 지대방에 가서 살짝 자. 그러니까 아픈 사람, 환자가 있으면 그 지대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집과까지는 큰 방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해. 응? 다 같이. 잠도 같이 자고. 왜 그러느냐? 거기서 이제 막 소리내서 그 자기가 배운 것을 외운단 말이죠. 응? 외워. 그런데 경전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데서는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공부하는 스님들은 개인방을 주는데, 그것도 혼자 독방, 택도 없어. 못 써요. 3명, 4명이 한 조가 돼서 한 방을 써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반 6명이 되면 6명이 다 한 방에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정이 들어. 그 이제 그렇게 다 대중생활, 그걸 이제 대중생활이라 하는데, 대중생활 하다 보면은 별이 소리들이 다 나요. 예? 잠잘 때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요새는 뭐 방 옆에 다 화장실이 있어서 그걸 해우소라 그러는데, 해우소가 있어가지고 금세 갔다 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설사 만났다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가다 다 싸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먹는 것도. 그래가 이제 보통 9시에 자요. 9시에 자고
2시 반, 3시에 일어나. 그럼 3시 반에 예불을 모시는데 요새는 약간 시간을 좀 늦춘 것 같더라고요. 한 4시에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서강사 같은 데는 이제 5시에 하는데 산중에서는 그래요. 그럼 9시에 자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하면 딱 6시간 자는 거예요. 응? 6시간. 6시간 자는데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잠이 깨. 멀리 갔다 오니까. 또 이제 어린 사미들은 예불 시간 깨우면은 한참 잘 때 아니에요. 세속 사람들은 3시 하면은 그 잘 때 잠을 깨놓으면은 화장실에 가서 이래 벽에 기대가지고 꾸벅꾸벅 줘라. 그러다가 퍼뜩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불 다 모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혼나는 거지. 응?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대중생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잘 때 보면은 잠꼬대들 하는, 잠꼬대들. 응? 잠꼬대들 하는데 막 자기, 낮에 막 그 경 읽었던 거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러거든. 세속에서는 그 뭐 이렇게 읽어. 육아에서는 하늘 전 따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불가에서는 앞으로 하거든. 하늘 전 따지. 같은 유교 글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읽어. 에? 신문 같은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들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소리 더 크게 막 고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고성 연불 하는 것도 그런 게 통일이 안 되니까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소리 큰 소리 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경전할 때도 경전지송할 때도 그러면서 거기 토를 다 따서 읽는 거예요. 응? 토를. 금강경은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할 때 토를 현토해서 토를 달지 않고 지송을 하지만 다른 경전은 다 토를 붙여서 지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직도 왜 그러는지는 몰라. 그렇게 해 내려왔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선생님 금강경은 왜 토를 달지 않고 지송을 합니까? 왜 그러냐? 안 가르쳐 주셔. 네?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가, 즉 돌아가신 영가가 오인할까봐 그렇다. 그렇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경전 뜻이 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현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뜻이 달라져. 첫 번째 글자를 어디에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그 뜻 전체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아. 예?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미타경 이런 건 다 토 다는 거예요. 금강경은 전부 공사상이기 때문에 토를 다르면은 잘못 뜻이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고 금강경은 지송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직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금강경 뜻이 토를 어디다 다느냐에 따라 다 틀려지니까 그래서 토를 달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 그 사집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사집 같은 거 배울 때 막 큰 소리로 막 있다가 읽는단 말이죠. 그럼 다 그 대중방에서 다 자는데 뭐 잠꼬대 하는 놈도 있고 자다가 방귀 뀌는 놈도 있고 야 일어나 막 소리 지르는 놈도 있고 퍼뜩 일어나 가지고 막 앉아 가지고 잠결에 그냥 그 자기가 낮에 외웠던 거 그걸 막 읽는다고 막 읽어. 자다가 깜짝 놀래 옆에서 깜짝 놀래 일어나 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하나씩 이 새끼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별 재미 다 있어 거기 가면. 근데 그게 대중생활 해야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큰 방에서 같이 생활해야만이 그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느낌 없어요. 다 사무적이 돼. 그래서 처음에 몇 년간은 대중생활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끈끈한 정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한 번에 자니까. 딱 9시에 자는데 잠 안 온다고 어떻게 앉아? 안 자면 난리 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딱 9시 되면은
그 삼경 종을 치거든. 그럼 그건 자라 이 말이야. 딴짓 하지 말고 빨리 디비지 자라 그래. 경상도 말로. 야야야 이 자식들아 빨리 디비지 자라 그래. 예? 어른들 지나가다 저 자식들 저거 뭐 하냐 저거 빨리 디비지 안 자고. 예? 경상도 사투리 그렇잖아요. 디비지 자라 그러냐. 디비지 자라. 자빠져 자라서는 어디 말이죠 그건? 응?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자빠져 자라 그러잖아. 자빠져 자. 야 저리 자빠져 자.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저쪽 그 전라도나 충청도 이쪽에 대중생활하는 데서는 자빠져 자라. 맞지? 경상도에서는 야 디비져 자라 이렇단 말이야. 자빠져 자, 디비져 자. 이게 말을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아 저놈이 어디서 공부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히게 알아. 그거 보고 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는데 혼자 잠 안 와도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잠 안 온다고 뭐 그 다른 사람들 자는데 와서 공부 별도로 안 돼. 그러니까 딱 그 시간만 해도 공부는 된다. 얼마만큼 정성껏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응? 내가 이제 저희 복지관이나 서울 사무소 사람들 일할 때 야근하지 말라 그래. 야근하지 말라. 쓸데없이 왜 야근하느냐. 야근하면은 본인도 피곤하고, 에? 또 야근하기 위해서는 불 켜놓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편치 않고 이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 관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시간 되면 퇴근해라. 그 안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서 그 시간 안에 못하는 사람들 그건 할 수 없지. 야근해야지. 에?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스님들도 공부를 해도 그 시간 안에만 공부해도 충분하니 잠잘 시간에는 다 잠자라. 응? 잠 안 온다고 딴짓 하지 마라. 에? 그러니까 이제 낮에 그렇게 하고 일도 하고 하면은 자연히 피곤해가지고 잠도 잘 와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이 이제 강원방에서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지대방에서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해. 뭐 그 중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놈들도 있고 안 갔다 온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군대 안 갔지. 어려서 출가했으니까. 그럼 군대 갔다 온 놈들은 이제 군대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솔깃해가지고 들어. 진짜 같대,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뻥이야. 예? 다 뻥이야. 그래서 군대 갔던 놈들은 뭐 음담 패설 같은 것도 하고, 그 지대방에 앉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다음에 봐서 뭐 해도 될지 안 될지 내가 좀 보고,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출가 이야기 7번째입니다. 마치겠습니다.